안녕하세요. 라셰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요. 오늘은 이것 말고 가시면 코로나 예방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중국에서는 코로나 치료법으로 비타민C를 권장하고 있고 3만 명 이상이 완치가 되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비타민이 풍부한 재료로 만든 요리 레시피 12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바로 시작합니다. 브로콜리에는 레몬보다 비타민C가 2배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꽃부분에 귀여운 벌레 친구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깨끗이 빡빡 닦아줄 거예요. 이것은 천일염 푼물이고요. 여기에 브로콜리를 담가서 닦아준 다음 두세 번 정도 깨끗한 물에 씻어주시고요. 양송이도 똑같이 씻어주세요. 자, 이제 찜기에 찔 거예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쪄주세요. 이제 모두 볼에 담고 깨소금, 죽염, 참기름을 넣고 살살 섞어주면 완성! 새콤 달콤한 맛에 향긋한 더덕향이 더해져 계속 손이 가는 밥도둑 더덕무침이에요. 먼저 더덕의 껍질을 까주세요. 저는 그냥 칼로 깠는데 감자칼로 쓱쓱 까셔도 돼요. 방망이로 쿵쿵쿵 두드려서 넓게 펴주신 후 찢어서 볼에 담아주세요. 유기농 설탕 가른 것, 매실청, 고추장, 깨소금을 넣어주시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제 새콤한 맛을 내기 위해 구연산을 조금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물주물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다양한 야채를 색다르게 먹을 수 있는 날치알 김쌈이에요. 먼저 날치알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날치알을 우유에 담가주세요. 이제 야채들을 손질할 건데요. 월남쌈처럼 잘 싸먹을 수 있게 길쭉길쭉하게 손질해 주시면 돼요. 저는 오이, 양파, 파프리카를 사용했는데 속 재료는 상관없어요. 집에 있는 야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없애고 싶으시면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빼시면 됩니다. 김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야채가 다 준비되었으면 우유에 담궈뒀던 날치알을 빼주세요. 김에 야채들과 함께 싸서 쯔유나 간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아이들 중에 야채 잘 안 먹는 친구들도 있죠?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먹으면 재미도 있고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답니다. 꽈리고추 멸치볶음은 저번에도 한번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고춧가루를 넣어서 빨간 멸치볶음을 만들 거예요. 꽈리고추에는 비타민C가 많아요. 팬에 오일을 둘러주세요. 멸치를 먼저 볶을 거예요. 좀 오래 볶을 건데요. 볶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계속 기름을 뿌려가면서 볶아주세요. 식감이 딱딱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식감이 딱딱해지면 꽈리고추와 당근을 넣고 같이 볶아주신 뒤 쯔유나 간장을 부어주세요. 간이 배도록 충분히 볶아주세요. 고춧가루를 넣고 다시 볶아주신 후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깨소금과 참기름을 넣고 섞어주시면 완성! 애호박을 길게 4등분 해주세요. 어슷 썰어주세요. 볼에 담고 죽염을 뿌린 뒤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볶을 때 노랗게 변하지 않고 푸른빛을 띠게 돼요. 양파도 얇게 썰어주시고 당근도 어슷 썰어주세요. 팬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리고 애호박, 양파, 당근을 넣고 1분 정도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깨소금, 참기름을 넣고 좀 더 볶아주세요. 팬에 남아있는 열만으로도 익어요. 그릇에 담아주면 완성! 양파를 잘게 다져주세요. 그 다음 파프리카를 잘라주세요. 파프리카는 뒤집어서 잘라야 잘 잘린답니다. 파프리카도 잘게 썰어서 그릇에 넣어주세요. 마요네즈를 1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후추를 적당히 뿌려주세요.
마요네즈와 게살과 야채가 골고루 섞이도록 섞어주세요. 이제 아보카도를 손질해 볼게요. 겉에 세로로 한 바퀴 칼집을 내고 비틀어서 반으로 갈라주세요. 씨를 칼로 콕 찍어서 빼내주시고 숟가락으로 끝쪽을 살살 파서 껍질과 분리시키면 끝! 아보카도 손질 어렵지 않아요. 이제 아보카도로 볼을 만들 건데요. 아보카도 꼭지 부분으로 잘라내고 얇게 썰어주세요. 얇게 썬 아보카도를 조심조심 세어서 동그랗게 볼을 만들어주세요. 완성된 모양입니다. 이제 아보카도 보 안에 게살 샐러드를 넣어주세요. 넣으셨으면 이제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 랩으로 감싸줄 거예요. 랩으로 감싼 뒤에는 1분 정도만 유지해주세요. 이제 랩 꼬다리를 자르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펴준 뒤 접시 위에 살짝 올려주시면 끝! 쯔유 소스를 곁들여 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엔 감자 샐러드인데요. 제가 요식업을 할 때 5절이면 다 돌렸던 건데 그 비법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감자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당근은 깍둑 썰어주세요. 감자와 당근을 쪄주세요. 찌는 동안 오이, 파프리카, 양파를 잘게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감자가 다 익었으면 볼에 옮겨 담고 죽염을 뿌려주세요. 감자를 으깨주세요. 으깬 감자에 채소와 마요네즈, 유기농 설탕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제 스쿱으로 떠서 예쁘게 담아주세요. 오렌지, 레몬, 자몽으로 만든 오 레몬차입니다. 먼저 자몽 껍질을 까고 속껍질까지 다 까서 으깨주세요. 오렌지와 레몬은 껍질을 깔 필요가 없어요. 반으로 잘라서 즙을 짜서 넣을 거예요. 레몬은 데코레이션용으로 살짝 얇게 잘라서 몇 조각 넣어주세요. 여기에 유기농 설탕을 넣고 골고루 섞으면 에기스가 완성됐어요. 너무 간단하죠? 시원하게 드시려면 여기에 얼음과 물을 부으시면 되고 따뜻하게 드시려면 따뜻한 물을 넣어서 타드시면 돼요. 믹서기에 배, 양겨자, 레몬즙, 양파, 유기농 설탕을 넣고 갈아주세요. 다 갈리면 통깨를 넣고 다시 한번 갈아주세요. 이렇게 샐러드 소스 완성입니다. 다음은 계란을 이용한 요리들인데요. 계란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5대 면역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항감염 비타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익숙한 요리들 말고 색다른 맛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키쉬 오믈렛인데요. 이번 요리는 오븐이 필요합니다. 먼저 햄을 구워주세요. 베이컨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쪽파, 토마토, 구운 햄을 잘게 썰어주시고 체다치즈는 적당한 크기로 깍둑 썰기 해주세요. 계란을 풀어주시고 죽염 후추로 간을 해주세요. 다 푼 계란에 생크림을 넣으면서 휘 저어주세요. 그리고 유기농 설탕 갈은 것을 넣고 섞어주세요. 타르트판에 오일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재료를 순서대로 넣어주시고 계란을 부어주세요. 너무 많이 부으면 오븐에 구웠을 때 멈춰요. 이제 오븐을 160도에서 20분 구워주세요. 키쉬 오믈렛 완성입니다. 소가 풀 때 후루룩 끓일 수 있는 계란탕이에요. 육수에 다진 당근, 다진 파, 다진 양파, 다진 마늘, 다진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여기에 들기름도 넣어주세요. 계란을 풀어준 뒤 힐힐 저으며 냄비에 부어주세요.
조금 저어준 뒤 그대로 끓게 놔주세요.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당근, 호박, 파프리카, 양파, 대파를 모두 다져주세요. 아보카도 오일을 두르고 파기름을 만들 거예요. 대파 먼저 볶아주세요. 그 다음 양파를 볶고 당근, 호박을 볶아주세요. 죽염으로 조금 간을 하고 파프리카를 넣고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게살을 넣고 조금 볶아주신 후 스튜 소스를 붓고 간이 되도록 볶아주세요. 볶은 것들을 옆으로 모두 밀어내고 오일을 다시 둘러주세요. 거기에 계란 푼 것을 부어주세요. 휘 저어가며 익혀주시고 몽글몽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야채와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찬밥을 넣고 골고루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몸속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A, B, C, D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눈 건강뿐 아니라 호흡기 점막 표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시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애호박, 토마토, 당근, 치즈, 쑥갓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비타민 B군은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면역력이 약해지는데요.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관여해서 면역력을 높여줘요. 토마토, 계란, 아보카도와 고기나 생선류, 곡식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피로 해소에 좋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노화시키고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데 비타민 C는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한답니다. 레몬, 브로콜리, 파프리카, 꽈리고추, 오렌지, 감자, 자몽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면역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많이 합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때에 밖에 돌아다니기가 꺼려지시죠? 비타민 D를 식품으로 섭취하려면 등푸른 생선류를 섭취하시면 돼요. 100g에서 200g 정도 섭취하시면 1일 권장량을 섭취하실 수 있답니다. 등푸른 생선 요리는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나중에 한번 등푸른 생선을 이용한 요리 올려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몸 건강하시고요. 밖에가 소란스럽다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시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맛있는 요리 드시면서 더욱 힘내세요.